자, 이제 맨 마지막 단원인 정상파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정상파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처음 보게 되는 내용에 해당이 되는데, 자, 보면은 정상파는요, 같은 매질, 똑같은 매질에서 이게 뭐 줄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냥 공기가 될 수도 있고, 뭐 물이 될 수도 있고, 똑같은 매질에서 진동수하고 진폭이 같은, 진동수가 같다라는 소리는 결국에는 파동의 속력이 똑같다라는 소리예요. 주기가 같고, 같은 매질이니까 같은 매질이라는 소리는 결국엔 파동의 속력이 동일하다라는 소리겠죠. 결국에는 속력이 동일하고 진동수가 똑같으니까 결국에는 파장도 동일해야 될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에요. 진폭이 같은 두 개의 파동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을 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을 해서 이 파동이 두 개가 겹치는 겁니다. 중첩이 된 결과, 간섭이 된 결과 어느 방향으로도 진행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파동이에요. 실제로는 계속 끊임없이 진행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봤었을 때는 진행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것처럼 계속 보이는 파동을 바로 정상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파를 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게 집에 있는 현악기 같은 그 기타 줄을요 땡 튕기면 우리가 봤었을 때 얘를 아래로 내렸다가 빵 하고 튕기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파동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파동이 만들어져서 여기서 반사를 하게 될 텐데 양쪽 끝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으니까 딱 하고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고정단 반사가 돼요. 그러면 이 파동이 가서 이게 실제로는 가는 거예요. 이렇게 진동을 하고 있지만 이 파동이 가면서 여기서 또 반사를 하니까 반사파는 고정단 반사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얘하고 위상이 반대인 애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갔던 애가 이렇게 나오면은 이 가운데 부분은 마루하고 골이 만나게 되는 거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어느 부분에서든 위상이 다 반대죠. 위상이 전부 다 반대가 되는 거니까 상쇄 간섭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가면 이 뒤에는 뭐가 있을 거야? 이렇게 다시 이런 식으로 파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다시 반사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같은 위상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반사파하고, 그러니까 반사돼서 나오는 파동이랑 그 다음에 얘가 이 파동이 진행을 하게 될 테니까 같이 겹쳐지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진폭이 커지고 다시 어떻게 되고 완전히 상쇄되고 커지고 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계속 반복을 할 거라서 실제로 줄이 흔들리는 걸 보면 우리가 눈으로 봤었을 때는 이 줄이 어떻게 되면 위아래로 이렇게 퍼졌다 줄어졌다 퍼졌다 줄어졌다 하는 요런 형태로 관찰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렇게 보이는 것도 실제로 보면 땡 하고 흔들리면은 요렇게 보이는데, 이거는 보강 간섭하고 상쇄 간섭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연속적으로 보게 되면은 얘가 어디로 가지 않고 그 제자리에서만 진동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빨리, 그러니까 한 번 땅 튕기는 게 아니라 빨리 만약에 흔드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은 얘가 진동수가 커지면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진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 다음에는 진동수가 좀 더 커지면 파장 길이가 짧아지니까 이렇게 진동을 하는 것처럼 보일 거고, 만약에 조금 더 진동수를 키우게 되면은 파장 길이가 더 짧아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진동을 하는 것처럼 관찰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선생님이 지금 그려서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아마 실제로 이 정상파가 어떻게 진동을 하는지 선생님이 여기다가 영상을 하나 띄워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 줄의 길이나 진동수에 따라서 정상파가 어떤 식으로 파장이 하나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지금 여기 영상 안에서 지금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아, 이게 정상파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이해가 아마 그림을 직접 보면 아마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보셨죠? 자,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진동을 할 때 이렇게 뚱뚱하게 가운데 이렇게 볼게 나와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진동을 안 하는 이렇게 부분하고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걸 여러분들 영상으로 확인해 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정상파에서 매질이 최대로 진동을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 볼록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부분을 나와 있다, 배처럼 나와 있다 해서 배,
그 다음에는 배와 배 사이에서 진동을 하지 않는 부분인 마디라고 하는 부분으로 두 개로 나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정상파의 최대 진폭은 배 부분에서 진폭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원래 파동의 중심에서부터 마루나 골까지 거리를 진폭이라고 하는데, 정상파에서는 전체 요 길이가 진폭에서 중첩되기 전 원래 파동의 진폭의 몇 배가 되는 거다? 2배가 되는 거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상파의 파장, 진폭, 속력은 중첩되기 전에 원래 파동하고 어떻게 돼요? 동일하게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한 파장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마디부터 마디까지의 요 길이는 바로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반파장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또는 배에서부터 배까지도 결국에는 뭐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반파장. 그러니까 이웃한 마디와 마디 사이 또는 배하고 배 사이가 바로 뭐에 해당이 되는 거다? 반파장의 길이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줄의 길이를 L이라고 치면은, 그러니까 줄의 길이가 반파장의 길이랑 똑같은 거고, 얘는 줄의 길이가 한 파장의 길이랑 똑같은 거고, 줄의 길이가 두 파장 반, 2분의 3파장하고 똑같은 이런 상태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정상파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그림으로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모양은 이렇게 되는 건데 실제로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주기가 t인 두 파동이 중첩돼서 만들어지는 정상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t는 0일 때 두 파동이 같은 위상으로 중첩해서 진폭이 최대로 커진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파동이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서 겹쳐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자, 이렇게 된 파동이 계속해서 왼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된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끝이 여기에 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끝부분으로. 그 다음에 이 끝이 여기에 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녀석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 하얀색으로 그려주면은, 아, 그림이 좁다. 여기서 선생님이 그려줄게. 자, 이 상태에서 크기를 갖고 위상이 딱 정확하게 반대인 파동이 서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파동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왼쪽으로 색깔을 다르게 해서 자, 이렇게 된 파동이 하나는 얘는 이쪽으로, 얘는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얘가 여기까지 와 있고 얘가 여기까지 간 그 다음 상황을 보게 돼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상태에서 얘가 여기까지 왔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다시 계속 가고 있겠지. 여기서. 그럼 얘가 어디로 와요? 여기로 왔잖아요. 그럼 여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와서 겹쳐질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뭐가 나왔냐면 지금 여기 정확하게 다 마루골, 그 다음에는 얘가 여기서 또 더 가게 되면은 여기가 마루골이 전부 다 만났으니까 얘는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은 그려보면은 쭉 이렇게 나와요. 그냥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쭉 완전 상쇄가 돼서 이렇게 평행 상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얘가 가운데 오고 얘가 4분의 1 파장 오고 4분의 1 파장이 와버리는 상태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얘가 이 가운데서 이렇게 될 거고, 얘는 4분의 1이 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그럼 여기 마루 만났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보강 간섭이 돼서 커질 거란 말이에요. 얘가 또 4분의 1이 오면 여기서 이렇게 겹쳐지니까 여기도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도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가 배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럼 아래는요. 그러니까 얘가 진동수가 근데 실제로 매우 빠르게 흔들리니까 우리가 봤었을 때는 얘가 실제로는 이렇게 흔들리고 그 다음에는 골이 만나서 아래로 흔들리고가 되는데 실제로 볼 때는 잔상 때문에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되는 거고, 아까 그거를 선생님이 그림으로 영상으로 보여드렸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상파는 이렇게 마루골에 보강이 됐다가 완전히 다시 다 상쇄가 됐다가 그 다음엔 다시 골마루에 보강이 됐다가
다시 완전히 상쇄가 됐다가를 계속 반복을 하는 상태로 우리가 관측이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완전히 다 상쇄가 됐다가 벌어졌다가 상쇄가 됐다 벌어졌다 하는 형태로 관찰이 되는 게 바로 뭐다? 이 정상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상파가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선생님 방금 이제 기타 줄로 설명을 했던 현의 정상파, 그 다음에는 관에서 만들어지는 관의 정상파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관도 양쪽이 뚫려 있는 관인 개관의 정상파가 있고, 한쪽이 막힌 폐관의 정상파가 있고 해서 총 크게 보면은 관하고 현으로 나눠지고, 관이 다시 개관하고 폐관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지게 되는데, 일단 현악계에서의 정상파, 그냥 줄의 정상파, 현의 정상파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 부분은 양 끝이 고정된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타나 바이올린, 하프와 같이 현악기에서는 고정된 양 끝이 뭐가 되냐면 무조건 마디가 돼요. 마디. 자, 마디가 되고 양쪽 마디 끝에서는 뭐가 일어나요? 고정단 반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 끝에서 반사된 두 파동이 중첩이 돼서 정상파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게 진동수를 계속 늘려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정상파가 만들어질 수 있는 진동수는 이 줄의 길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즉 정상파의 진동수는 가장 진동수가 작았을 때 n이 1일 때가 가장 작은 기본 진동이다 라고 하고, 2배 진동, 3배 진동, 4배 진동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상파의 고유 진동수라고 해서 이렇게 정상파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바로 뭐에 해당이 되는 거냐면은 고유 진동수, 이 줄이 갖고 있는 고유 진동수에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고유 진동수라고 하는 거는 줄의 길이와 줄에서의 파동의 속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1배 진동, 2배 진동, 3배 진동, 4배 진동 이렇게 해서 정수배에 해당하는 진동수는 가질 수 있는데 1.5배 진동수, 2.5배 진동수, 3.4배 진동수 이런 거는 불가능해요. 이런 거는 불가능해서 정상파가 형성이 될 때가 그 물체의 고유 진동수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악기에서의 정상파를 보게 되면은 처음에 기본 진동이 가장 뭐예요? 1배 진동이라고 해가지고 가장 긴 정상파가 만들어지는 바로 정상파예요. 그러면은 가장 긴 경우는 이 줄의 길이가 몇 파장이 되는 경우예요? 반 파장에 해당이 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n이 1배 진동이 됐었을 때는 줄의 길이 l이 정상파가 반 파장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2배 진동이 돼버리면은 이 줄이 바로 몇 파장? 한 파장에 해당이 되는 거죠. 따라서 2배 진동이 되면은 줄의 길이가 한 파장의 길이에 해당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3배 진동이 되면은 끝부분이 마디로 나와야 되고, 중간중간 마디를 보면은 한 파장하고 반, 즉 L의 길이가 2분의 3 파장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파장 길이가 처음엔 얼마였어? 람다가 2L, 그 다음에는 람다가 L, 그 다음에 람다가 얼마가 돼요? 3분의 2L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줄의 길이와 파장 사이의 관계를 보게 되면은 줄의 길이 L은 줄에서 만들어진 정상파의 반파장의 n배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상파의 반파장의 n배, 그러니까 반파장의 1배, 반파장의 2배, 반파장의 3배, 반파장의 4배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파장 길이는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지금 보면은 1분의 2L, 그 다음에는 2분의 2L이 되죠. 그 다음에는 3분의 2L, 그 다음 만들어지는 4배 진동에서는 4분의 2L이 될 테니까 결국에는 2분의 1L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현의 정상파에서 만들어지는 파장의 길이 n은 n배 진동에 썼을 때예요. n분의 2L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같은 매질이기 때문에 속력은 다 똑같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줄에서 형성된 정상파의 진동수는 V는 람다 F에 의해서 정상파의 진동수 F는 파동의
속력에 비례하고 파장 길이의 반비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때 정상파가 만들어졌을 때의 진동수를 바로 줄의 고유 진동수라고 하고, 이때 최대 진폭인 뭘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배의 진폭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물체가 정상파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정상파를 형성을 했다라는 거는 고유 진동수로 진동 중이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물체가 진동을 하면서 최대 진폭 진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진동수는 파장분의 속력에 해당이 되는 거고, 속력값은 같은 매질에서 일정을 하게 되는 거니까 파장값이 아까 n분의 2L이었죠. 그러니까 거꾸로 역수로 2L분의 nV라고 하는 값으로 바로 진동수를 구해줄 수 있게 되겠죠. 굳이 공식 외울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정상파의 진동수를 파장 길이를 구해주고 V의 속력을 알면 람다 F 값이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속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구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악기에서의 정상파는요,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양쪽 끝이 열린 관악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양쪽 끝이 뚫려 있는 관악기 같은 경우가 플룻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리코더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전통 대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양쪽이 뚫린 관악기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현의 정상파에서는 양쪽 끝부분이 마디가 됐잖아요. 근데 양쪽이 열린 관에서는 뭐가 되냐면은 양쪽 끝부분 열린 부분이 배가 됩니다. 배. 그래서 결국에는 양쪽이 마디가 되나 양쪽이 배가 되나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따라서 이 관의 정상파하고 개관의 정상파하고 뭐하고 현의 정상파하고는 똑같은 파장과 똑같은 진동수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기본 진동일 때는 배, 반파장. 그 다음에는 2배 진동이 돼버리면은 마루에서 마루가 되니까 몇 파장? 한 파장. 그 다음 3배 진동이 되면은 한 파장, 다시 반, 2분의 3파장.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쪽 끝이 막혀버린 폐관이라고 합니다. 폐관. 폐관, 이건 양쪽 끝이 열린 개관. 개관은 자유단 반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폐관에서는 여기에서 고정단 반사가 일어나게 돼요. 음파가. 그래서 이 폐관에서는 막힌 부분은 마디가 되고 열린 부분은 배가 돼요. 그래서 보면은 얘는 요렇게가 가장 긴 기본 진동에서의 파동이니까 L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4분의 1파장. 그 다음에는 3배 진동, 여기서 2배가 없어요. 1357로 가야 돼요. 3배 진동으로 가게 돼버리면은 반파장하고 4분의 1에 해당하는 파장이 나오죠. 여기까지가 반파장 4분의 1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L의 길이가 얼마가 나와야 돼요? L은 4분의 3파장. 그 다음에는 5배 진동을 해버리면은 열리고 한 파장하고 4분의 1이 들어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버리면 L은 얼마가 나와야 돼요? 4분의 5 파장.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파장 길이가 얼마가 돼요? 4L. 파장 길이는 3분의 4L. 그 다음 파장 길이는 5분의 4L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막힌 개관은 람다의 길이가 람다 L은 2N 플러스 1분의 4L. N은 얼마 이상으로? 0 이상으로 넣어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1, 3, 5, 7, 9 이런 식으로 홀수배 진동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4분의 1의 홀수배 진동, 그럼 파장 길이는 2n 플러스 1분의 4l. 만약에 현의 정상파랑 개관의 정상파는 얼마가 됐어요? n분의 2l.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이게 폐관, 이게 개관이랑 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길이의 정상파가 만들어지는지 여러분들 잘 숙지를 하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어줄 수 있게 돼요. 자, 이제 관악기의 공명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공명이라고 하는 현상 한번 들어는 봤을 거예요. 공명.
공명이 일어나면은 뭐 소리가 크게 들린다. 뭐 이렇게 아마 들어본 적은 있을 텐데, 자, 공명은 외부에서 가한 진동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원래 고유의 진동수랑 외부에서 가해준 진동수가 일치하게 되면은 파동의 진폭이 커져요. 파동의 진폭이 커진 현상이 공명인데, 물체마다 다 고유 진동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공명 현상이 안 일어나게 하는 것도 대단히 이제 건축물을 지을 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고층 건물 같은 경우에는, 큰 고층 건물 같은 경우에는 얘가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흔들려요. 왔다 갔다 조금씩 움직여요. 만약에 전혀 안 움직이게 해보면 댕강 부러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롯데타워 같은 게 이렇게 서 있는데, 롯데타워도 이 타워 전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 진동수가 있어요. 그러면 바람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얘가 흔들리는데, 만약에 어떤 바람이 불어서 얘가 이 흔들리는 진폭이 이 타워의 고유 진동수랑 똑같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배 흔들리는 폭이 커져요. 배의 진폭을 가져버리기 때문에 얘가 이 인장을 버틸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 흔들리게 돼버리면 댕강 부러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진동수 때, 이런 공명 때문에 예전에 지진이 나거나 했었을 때 다리가 흔들렸는데, 이 흔들리는 게 다리의 고유 진동수랑 똑같아 가지고 막 널뛰기처럼 춤을 추다가 부러져 버리거나 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보면은 그 로마 군사들이 다리를 건널 때, 어차피 군인들이 다 건널 때 다리를 맞춰서, 발을 맞춰서 걷잖아요. 쿵쿵쿵쿵 하고 이런 식으로 발을 맞춰서 걷는데, 만약에 이렇게 이 발을 딛는 이 진동이 여기에는 쿵쿵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반복이 되게 되면은 어느 순간 이게 만약에 다리의 고유 진동수랑 군사들이, 이렇게 군인들이 발을 딛는 요 진폭이랑 똑같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다리가 고유 진동수랑 맞춰지는 순간 다리가 엄청나게 흔들리면서 무너져 버릴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공명을 또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그네를 탈 때, 여러분들 그네를 탈 때 왔다 갔다 할 때 힘을 줘서 뿡 밀어주는 게 그 그네가 진동을 하고 있는 고유 진동수랑 맞춰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라가서 딱 내려가는 순간에 힘을 주고 다시 또 힘을 주고 하면은 진폭이 커지잖아요. 근데 와서 올라갈 때 힘을 줘버리면 진폭이 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유 진동수를 맞춰주게 되면은 스윙이 계속해서 커지게 되는, 진폭이 커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악기에서 공명이 일어나게 되면은 정확하게 소리가 가장 큰 소리가 나게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공명을 볼 수 있는 게 관악기인데, 관 속 공기의 공명 진동수가 외부에서 가한 진동의 진동수하고 일치하게 되면은 정상파가 형성될 때 공명이 발생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빈 병 같은 거 이렇게 후 하고 불어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조금 세게 불고 약하게 불다 하나 보면은 어느 순간 붕 하고 크게 울릴 때가 있죠. 그때가 이제 공명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관 속에서 공명이 일어날 때, 이때 공명이 일어나는 파장은 결국에는 관 안에서 뭐가 발생해야 돼요? 정상파가 발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관 안에서 정상파가 발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 개의 고유 진동수를 가질 수가 있기는 하겠죠. 그러면은 관에서 공명이 일어날 때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본 진동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얘는 지금 3배 진동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실험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스마트 기계에서 소리가 나오게 밑으로 음악이 나오게 하고 관에다가 물을 가득 채웠다가 얘를 쭉 물을 빼보는 거야. 그러면 어느 순간에 만약에 정상파가 처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무앙 하고 한번 몰려요. 자, 무앙 하고 한번 몰리고 그 다음에 물이 쭉 내려가다가 갑자기 음악 소리가 갑자기 커지는 거죠. 결국에 공명이 일어날 때 한 번에 빵 하고 커졌고 그 다음에 또 빵 커지면 결국에는 이게 정상파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정상파가 만들어진 지점은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상파가 만들어진 지점은 3배 진동에 해당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고유 진동수는 똑같기 때문에 얘가 파장의 길이 자체는 똑같게 나타날 거라서 처음에 이렇게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발생할 때는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니까 처음 공명이 발생한 지점과 두 번째 공명이 발생한 지점, 만약에
물을 계속 빼다 보면 어떻게 발생을 하냐면 처음에 이렇게 공명이 발생했어요. 그럼 물이 쭉 빼다가 두 번째 발생하면 공명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발생하면은 다시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발생하게 되면은 또 다시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는 거니까 첫 번째 공명 지점과 두 번째 공명 지점의 차이가 결국엔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반파장의 길이랑 같을 수밖에는 없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식이 이거야. 처음에 공명이 일어난 지점과 나중에 공명이 일어난 지점의 요 길이가 반파장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 길이의 2배를 주면 공명이 일어난 파동의 파장이 나온다. 그러면은 파장 길이가 나오면 음파의 속력을 파장 길이에다가 진동수의 곱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진동수를 구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 공명 지점과 두 번째 공명 지점의 차이가 바로 뭐가 되는 거다? 반파장이 되는 거다. 요것만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이 폐관의 공명 진동수를 구하는 거는 딱 어렵진 않아요. 자, 그러면 뒤에 개념 확인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정상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면은 답이 XOX예요. XOX. 정상파에서 매질이 진동하는 폭은 모든 지점에서 같진 않죠. 절대 진동하지 않는 계속 상쇄 간섭만 일어나는 마디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계속 상쇄와 뭐가 반복되는 보강이 반복되는 배라고 하는 지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지점이 같진 않아요. 그 다음에 마디는 매질에서 진동하지 않는 지점이고, 진폭이 같은 두 개의 파동에 의해서 정상파의 최대 진폭은 마루와 배의 전체 요 길이의 합하고 똑같기 때문에 2A가 되는 게 진폭이 A라면 두 파동의 진폭이 같은 두 파동의 정상파의 최대 진폭이 A면은 두 파동의 진폭은 얼마가 돼야 돼요? 2분의 A가 돼야 되죠. 요 길이와 요 길이의 합이 전체 정상파의 진폭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자, 다음에 2번. 그림은 길이가 3m인 줄에 형성된 정상파의 모습이래요. 지금 줄의 길이가 3m인데 이 3m가 한 파장 반 얼마예요? 2분의 3 파장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한 파장 람다는 얼마가 되겠어요? 곱하기 3분의 2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2m가 정상파의 파장의 길이에 해당이 될 거고. 자, 다음에 3번. 그림은 길이가 0.5m인 한쪽 끝이 막힌 관 내부에 형성된 정상파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배에서 마디까지 해당이 되는 거니까 4분의 1 파장이고, 이게 지금 줄의 길이가 0.5m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정상파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 2m가 될 거예요. 그러면 소리 속력이 340이니까 340은 파장 길이가 2m, 그럼 진동수가 F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F는 얼마? 170Hz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악기의 공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XOO예요. 공명이 일어날 때 파동의 진동수는 증가를 하는 건 아니고 이 파동의 진동수가 뭐랑 같아지는 상태가 되는 겁니까? 물체의 고유 진동수랑 같아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타 줄에서 발생한 소리가 기타의 울림통 안에 공기랑 공명이 일어나게 되면 소리가 크게 울리죠. 관악기의 공기의 흐름을 조절해서 음파의 진동수를 관 속의 고유 진동수랑 일치시키면은 공명이 일어나서 소리가 진폭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그림과 같이 물이 채워진 유리관 입구에서 진동수를 알 수 없는 소리급새를 진동시킨 뒤에 물의 높이를 쭉 내렸더니만 20cm 지점에서 첫 공명, 그 다음에 60cm 지점에서 첫 공명. 그러면은 둘의 차이가 되는 이 40cm가 되는, 즉 0.4m가 바로 반파장의 길이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한 파장 길이는 0.8m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소리급새의 진동수는 얼마가 되느냐? 그러면은 340은 0.8 곱하기 진동수 F에 해당이 될 테니까, 따라서
얘는 F는 그러면 0.8분의 340에 해당이 되니까 8, 4, 32, 2, 5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425Hz가 바로 소리급소의 진동수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러면 뒤에 대표자료 분석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그림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두 파동 A하고 B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1m/s의 속력으로 진행하여 중첩되기 직전의 모습을 나타냈대요. 자, 그러면은 진폭은 1m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보면은 A와 B의 파장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4에서부터 8까지 여 길이가 파장 길이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4m고, 자, 그러면은 얘가 1m/s인데 4m가 파장 길이니까 진동수는 0.25Hz에 해당이 돼야 될 거고, A하고 B가 완벽하게 중첩돼서 정상파를 만들었을 때 4m 지점은 그러면 얘가 여기까지 가는 거야. 그러면 그죠? 한 파장 이동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얘도 똑같이 한 파장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자,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렸지.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마루골, 마루골이 만났으니까 이 끝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모양으로 여기가 밴드라고 하면 안 돼요. 마루골이 만났기 때문에 여기는 마디 가운데 있는 여기 부분이 어떻게 돼?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올라오는 4m 지점 뭐가 되는 겁니까? 배가 되는 거예요. 그려준 다음에 이렇게 정상파 모양이다 라고 해가지고 저 부분을 뭐라고 해주면 안 돼요? 마디라고 해줘 버리면 안 돼요. 알겠어요? 이렇게 나와 버리면은 마루 골이 만났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은 마디가 되는 거고, 여기가 마디가 되고, 이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배가 되는 거예요. 자, A, B가 완벽하게 중첩이 되었을 때 배 부분의 진폭은 여기하고 여기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하고 전체 길이의 합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얘는 진폭이 얼마라고 나왔냐? 진폭이 1m라고 나왔으니까 배 부분의 진폭은 2배니까 2m고, 배와 배 사이의 거리는 반파장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2m고, 정상파의 파장 길이는 원래 파장 길이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4m가 됩니다. 자, A와 B가 완전히 중첩돼서 정상파를 만들었을 때, 그럼 여기지. 그러면 이렇게 정상파를 만들게 돼버리면 A, B가 완벽하게 중첩이 돼서 정상파를 만들면 얘가 이렇게 겹쳐요. 이렇게 하나랑, 그 다음에는 여기서 이렇게 겹치니까 여기가 마디야. 마디. 여기가 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디 지점이 몇 개가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총 4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마루하고 골이 딱 만나는 지점이 뭐가 되는 거다? 마디가 되는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2초 후에 4m 지점의 변이는 0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 현재 여기다 그려줄게, 선생님이.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만나서 실제로 얘를 정상파를 그려주면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가 마디, 여기가 마디, 여기가 마디, 여기가 마디, 여기가 마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실제로 정상파를 그려주면은 이렇게 에이 찌그러졌다 진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디가 되는 지점이 여기서 어디야? 1, 3, 5, 7이 마디죠. 그러니까 여기가 1, 3, 5, 7 여기가 마디예요. 그러면 4m 지점은 얘가 주기가 얼마예요? 지금 아까 진동수가 얼마라고 줬냐면은 0.25Hz라고 줬단 말이에요. F가 0.25Hz라고 줬기 때문에 주기 T는 얼마가 돼야 돼요?
4초에 해당이 돼야 돼요. 그럼 2초 후에 4m 지점은 지금 현재 4m면은 배가 되는 지점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배가 되는 지점이니까 변이가 2초 후에는 어떻게 돼요? 선생님이 반파장 동안에는 어떻게 된다? 얘가 배에서 다시 배가 되는 데가 한 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배에서 빵 이렇게 되죠. 2초. 반죽이면은 배가 됐다가 만났다가 다시 배가 됐다가 이 상태를 반복을 하니까 여기서 이 상태가 배 다시 4초 후가 배니까 2초 후는 딱 만난 상태니까 변이가 0이에요. 0. 따라서 변이가 0이 나와야지 맞게 되는 거고 마디는 계속 0이에요. 여러분들. 마디 자체는 계속 0이 나온다. A, B가 완전 중첩돼서 형성된 정상파의 주기는 똑같아요. 이거는 원래 파동이랑 정상파는 진동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다음에 A와 B가 중첩돼서 형성된 정상파의 속력은 얼마가 돼요? 지금 1m/s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왜? 파장 길이 진동수가 똑같으니까 속력이 변할 수는 없어요. A하고 B가 완전히 중첩돼서 정상파를 형성했었을 때 3m 지점이면 여기가 지금 어디에 해당이 돼요? 마디잖아, 마디. 요 지점. 1, 3, 5, 7이 마디니까 최대로 진동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진동 안 해요. 이 부분은 마디가 되니까 마디 부분은 영원히 진동을 안 하고 여러분들 배 같은 경우에는 자, 처음에 스타트가 배였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진폭이 0. 그 다음에 다시 배가 돼요. 그래서 배에서 배까지가 되는 게 한 주기 t에 해당하는 시간에 해당이 돼요. 중첩되는 두 파동의 파장이 길면 길수록 정상파의 파장 길이도 어떻게 됩니까? 길어질 수밖에는 없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정상파가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한 번만 이해되면 도대체 어떻게 겹친다는 소리지가 가장 어렵고 겹치는 거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문제를 풀어주는 데는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자, 이제 내신 맞춤 문제 같이 봅시다. 자, 정상파 그림은 진폭이 A이고 주기가 T인 어느 정상파의 한순간의 모습이래요. 이 순간으로부터 여기가 지금 배예요, 배. 그럼 얘는 반 주기 후엔 이렇게 바뀌고 다시 한 주기 후엔 이렇게 바뀐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간으로부터 4분의 3t. 그럼 얘가 2분의 1t, 그 다음에는 4분의 1t, 2분의 1t, 4분의 3t, t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1로 내려오고 얘는 이렇게 올라간 이 상태 쭉 이런 상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 보이고,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볼 때는 이거 보이고 그 다음에는 이거가 보이는데 얘가 너무 짧다 보니까 합쳐져서 이렇게 보이는 거야.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 따라서 1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그림 가하고 나는 진폭이 A이고 파장이 같은 두 파동이 각각 V0의 속력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을 해서 P와 Q에서 형성된 정상파의 어느 한순간 지금 여기가 배가 됐었을 때를 나타낸 거고 그러면 지금 두 파장 반 그러니까 2분의 3람다의 길이가 3L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 파장의 길이는 2L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가해 상태에서 처음으로 나가 되는 데 걸리는 시간.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내려온다고 그랬지.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 한 번 진동을 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자, 이렇게 되는 걸리는 시간이 T0래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얘가 T0, 2T0, 3T0, 4T0가 한 주기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T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4T 제로가 나와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V0 속도가 얼마냐? 그러면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이니까 4t 제로분의 2L에 해당이 되니까 2t 제로분의 L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4번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그림은 동일한 매질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한 두 파동 A와 B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1m/s의 속력으로 진행을 한대요. 자, 중첩된 두 파동의 변이는 진폭이 1이니까 배에서 2cm가 될 거고 6cm 지점에서는 배냐 마디냐 얘가 지금 1m/s지. 그러면은 한 파장의 길이가 4m니까 자, 얘가 여기까지 간 걸로 치자. 자, 그럼 얘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여기까지 온 걸로 칩시다. 그럼 얘가 여기로 온 거니까 이렇게 딱 겹쳐지네.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 6cm 지점은 뭐가 돼야 돼? 여기가 뭐가 되는 겁니까? 배. 여기는 마디.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루 겹쳐진 부분이고 여기서는 딱 중앙점에서 겹쳐졌으니까 그래서 요 지점은 계속 뭐가 되는 거예요? 배가 되는 거고 이 지점은 계속 마디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배가 되겠죠. 그래서 마디 맞아요. 그러면 6에서 12 사이에 두 파동이 완전히 중첩되었을 때 나타나는 배는 그러면 여기야 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럼 배가 몇 개예요? 배는 총 6개. 그럼 마디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되겠죠. 요 0에서 12 사이에서 나타나는 배는 6개, 마디는 5개. 네, 이렇게 되겠지. 자, 따라서 배는 6개가 맞으니까 기역, 니은, 디귿이 맞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그림 가하고 나는 두 벽면 사이에서 진폭이 같은 두 파동에 의해서 형성된 진폭이 A인 정상파의 한순간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가의 상태에서 처음으로 나가 되는데 그러니까 골이 배가 됐다가 마루가 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0.4초래요. 그러니까 얘는 반주기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주기 t는 0.8초가 되겠지요. 그쵸? 그러면 정상파의 주기는 0.8초 맞고 정상파가 형성되기 전에 두 파동의 진폭은 정상파의 진폭이 A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실제로는 얼마가 돼야 돼요? 원래 파동의 진폭은 절반인 2분의 A에 해당이 돼야 되겠죠. 두 차 이야기하지만 얘가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합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진동수가 너무 크니까 잔상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나에서 0.4초가 지나면 A의 변이는 그러면 얘는 0.4초만 반죽이니까 이렇게 여기로 가는 게 반죽이죠. 다시 여기로 오는 게 다시 반죽이고 그치? 여기까지 올라가니까 변이의 크기는 최대가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기억하고 디귿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그림 가하고 나는 한쪽 끝이 벽면에 고정된 동일한 줄에서 진동수가 다른 두 소리급수의 A와 B를 연결한 뒤에 A와 B에서 만들어진 지금 정상파의 모습을 나타냈대요. 자, 그러면 같은 줄의 길이인데 여기서 L이 2분의 3파장에 해당하는 값이고 여기서 L은 2분의 1파장에 해당하는 값이니까 여기서 파장 길이 람다는 3분의 2L이 되고 여기서 파장 길이 람다는 2L이 될 거예요. 따라서 속력이 둘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진동수 F1, FA 요거의 진동수를 FB라고 넣게 되면은 두 개는 속력이 똑같으니까 값이 같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몇 대 몇이 돼야 돼요? 진동수가 3대 1이 나와야지 맞게 되겠죠. 그럼 줄에서 파동의 속력은 가에서가 나에서의 3배다. 같은 줄이기 때문에 매질이 똑같으면 파동의 속력은 동일해요. 대신에 줄에서 발생할 소리의 파장은 나가 가의 3배가 되는 게 맞죠. 3분의 2고 2L이니까. 그리고 진동수는 3대 1이 돼야지 맞겠죠. 같은 줄이면 속력 어떻다? 같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파장 길이가 짧아진 만큼 진동수는 커진다 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 그림 가나 다는 길이가 L로 같고 한쪽 끝이 막힌 관에서 공기를 진동시켰을 때 만들어진 정상파인데 폐관의 정상파죠. 그러면 폐관의 정상파면은 얘가 1배 진동, 3배 진동, 5배 진동에 해당이 될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람다 1은 관의 길이를 L이라고 치면은 람다 1은 4분의 L 그죠? 그 다음에 람다 2는 람다 2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4분의 람다가 람다 1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길이가 L 그 다음에는 얘는 4분의 3파장이죠. 반파장 4분의 1파장이니까 4분의 3파장이 람다 2고 얘가 L 얘는 한 파장하고 4분의 1이니까 4분의 5파장이
람다 3고 얘가 L. 그러면은 결국에는 얼마가 나와요? 4L 3분의 4L 5분의 4L 이렇게 나타나요. 따라서 람다 1의 길이는 4L이 되는 거는 맞는 거고, 그 다음에는 파장과 진동수의 곱은 어떻게 돼요? 같아야 돼요. 어차피 소리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같은 매질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죠. 나에서 들리는 소리는 다에서 들리는 소리보다는 더 높다. 파장 길이가 더 긴 게 진동수가 더 작죠. 그러니까 여기서 진동수는 F2보다는 F3가 더 크니까 더 높은 소리는 다에서 들리는 게 더 커야 되겠죠. 더 높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그림 가하고 나는 길이가 0.4m인 양쪽 끝이 열린 관에서, 개관에서 음파가 진행할 때의 정상파의 모습이요. 가장 긴 한 배 진동이고, 얘는 몇 배 진동? 2배 진동이에요. 그러니까 가 같은 경우에는 관의 길이 0.4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반파장이죠. 마루에서 볼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0.4가 한 파장의 길이에 해당이 돼요. 따라서 여기서 파장 길이 람다는 0.8m, 그래서 파장 길이 람다는 0.4m. 자, 따라서 가에서 정상파의 파장은 0.8. 속력은 둘이 같고, 음파의 진동수는 그럼 누가 파장 길이가 짧은 나가 가의 2배죠. 그러니까 틀렸죠. 그래서 2번 니은만 맞아요. 자, 일단 8번. 그림은 높이가 40cm이고 밑면의 지름이 20cm인 여기서 속에 빈 원통의 지름을 지나도록 줄을 이렇게 여기다가 연결해 준 거고, 이 줄을 튕겼을 때 발생하는 소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진동수가 소리의 진동수랑 같고, 그러면은 원통 속에서 발생한 정상파의 진동수하고도 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폐관의 정상파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얘가 현재 40cm, 즉 0.4m의 관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몇 파장이에요? 4분의 1 파장 만들어볼게요. 4분의 1 파장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0.4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람다 길이 값은 얼마가 돼야 돼요? 1.6 미터에 해당이 돼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소리의 속력은 340, 파장 길이가 1.6 곱하기 진동수 F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F는 1.6분의 340이니까 8로 나눠지냐? 0.2분의 8로 나눠지면 8, 42.5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2분의 425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212.5Hz. 맞네요. 그러면은 212.5Hz가 바로 뭐에 해당이 된다? 이 여기서 발생한 줄의 진동수도 215.2Hz, 그 다음에 여기서 공기의 진동수도 215.2Hz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줄에서 형성된 정상파는 기본 진동에 해당이 될 거기 때문에, 따라서 길이가 얼마예요? 20cm니까 0.2m. 근데 얘는 기본 진동이면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2분의 반 파장의 길이가 0.2에 해당이 되니까 파장 길이는 0.4m가 되겠죠. 틀렸네. 그러면 줄에서 형성된 파동의 속력은, 줄의 진동수는 지금 얼마라고 구해줬어? 똑같죠. 212.5고, 그 다음에는 줄에서 파장 길이가 0.4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곱하기 5분의 2. 그러니까 파장 곱하기 진동수로 해준 거예요, 결국에. 그러면은, 이 4, 12.5에 해당이 되겠죠. 42.5. 곱하기 2 해주면은 85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되겠네요. 맞네. 그러면은 기억하고 디귿이 맞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번. 자, 다음은 펜플루트에 대한 설명이래요. 펜플루트는 여러 개의 관이 다발로 엮여 있는 형태이고, 관의 윗구멍에 비스듬한 방향으로 바람을 불어 소리를 내게 되는데, 관의 길이에 따라서
그러니까 관이 길면 기본 진동을 했었을 때 나오는 진동수 자체가 파장 길이가 기니까 더 진동수가 작겠죠. 그러니까 이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어떻게 되냐. 진동수가 작은 낮은 음이고, 관이 짧은 거는 진동수가 큰 높은 음에 해당이 될 거예요. 결국에는 관 속의 공기 진동으로 소리가 발생을 하고요. 짧은 관에서 나는 소리는 긴 관에서 나는 소리보다는 소리가 높죠. 정상파의 파장 길이가 더 짧을 테니까 소리의 속력은 관의 길이에 상관없이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네,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그림은 기타의 구조를 나타냈는데 줄의 양쪽 끝은 고정이 되어 있고요. 지판을 눌러 진동하는 줄의 길이에 따라서 우리가 파장의 진동수가 달라지니까 음을 여러분들 맞춰주게 되는 거죠. 줄은 정상파를 형성해 소리를 내죠. 줄의 길이가 짧아질수록 정상파 파장 길이가 짧아지니까 기본 진동을 하더라도 진동수는 커지게 되겠죠. 줄의 진동에 의해 소리가 몸통 안에 공기 진동하고 공명이 일어나게 되면은 큰 소리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요. 그 다음에 11번. 다음은 공명장치를 이용해서 음파의 속력을 측정을 하는 실험이래요. 스마트 기기를 유리관 입구에 가까이 한 뒤에 진동수가 500Hz인 소리를 발생을 시키고 물통을 위에서부터 천천히 내려오면서 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는 순간, 즉 공명이 일어난 순간까지의 길이를 측정을 했대요. 그러면은 처음 들리는 시점이 16.5, 두 번째 공명이 일어난 시점이 50.5니까 그러면은 선생님이 처음 들리는 시점과 두 번째 공명이 일어난 길이의 차이가 여기서 정상파의 반파장에 해당이 된다. 그럼 둘의 차이가 얼마가 돼요? 지금 34cm, 즉 0.34m가 반파장의 길이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파장 길이 람다는 0.68m가 될 거예요. 따라 틀렸고, 소리의 속력은 340인 거는 똑같고, 그 다음에 유리관에서 정상파가 형성이 될 때 물의 표면은 막힌 관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항상 마디예요. 그래서 마디가 형성이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되겠고, 그 다음에 12번은 그림과 같이 물이 채워진 유리관 입구에서 소리굽새를 진동을 시킨 뒤에 물을 천천히 뺐을 때 유리관 입구에부터 L1, L2인 지점에서 공명이 일어났대요. 그러면은 여기서 만들어진 정상파의 파장 길이는 2분의 L2-L1이 될 겁니다. 그러면 소리굽새의 진동수가 680이래. 그럼 이게 정상파의 그러니까 이게 아니구나. 여기서 발생한 거의 몇 배가 이게 반파장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거의 2배가 파장의 길이에 해당이 되는 거고, 반파장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파장의 2배가 파장이고, 여기다가 얼마를 곱했을 때 680을 곱했을 때 소리의 속력이 340만큼이 나와줘야 되는 거니까 나눠줘 버리면 여기가 얼마야? 2. 그러면은 L2-L1은 4분의 1m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0.25m가 되겠죠. 자, 따라서 L2-L1은 0.25m 또는 25cm 이렇게 답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이제 정상파 실력업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1번부터 보자. 그림은 동일한 매질에서 연속적으로 발생을 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두 파동 A와 B의 시간이 t0인 순간의 모습이래요. 자, 파동하고 진폭은 각각 A하고 T로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중첩에서 정상파를 형성을 했었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정상파의 파장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파장 길이는 2L이 되는 게 맞고, 자, 그 다음에 얘가 T가 0인 순간이거든요. 그럼 정상파를 만들어 봅시다. 자, 얘가 요렇게, 자, 이렇게 진행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 얘는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줄게요.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가겠죠.
자, 그러면 딱 이게 겹쳐지는 요 순간이 한 파장씩 갔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주기에, 그러니까 이게 t, 그 다음에는 2t, 3t, 4t 이렇게 한 주기별로 가면 계속 이 상태가 반복이 될 텐데, 그러니까 얘는 지금 딱 합성파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마루골 만났죠. 마루골 만났고, 마루골 만났고, 마루골이 만났기 때문에 여기 요 지점이 뭐가 되는 거냐면은 바로 마디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마디고, 그러면은 요 지점이 배가 되는 거예요. 배. 근데 현재는 이 상태는 지금 딱 완전히 중첩이 돼서 얘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현재 딱 이렇게. 왜냐면은 여기는 이렇게 됐고 다 반대 방향으로 만나서 여기는 변이가 0인 상태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 따라서 L, 2L, 3L은 L 여기 배, 여기도 배가 되는 지점이에요. 3L, 4L, 5L 다 배가 되는 지점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게 딱 주기만큼 갔었을 때가 이 상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2분의 5t만큼 가게 되면은, 자, 5L인 지점. 현재 얘는 5L이 여기에요. 자, 5L 지점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뭐가 만났냐면 지금 여기서 오고 있는 요 파동과, 그 다음에는 여기서 오고 있는 요 파동이 딱 요 변이 요 점에 만난 건데, 여기서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왼쪽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노란 애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얘가 노란 파장이 오른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흰색 파장이 왼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은 요 지점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올라가죠. 얘도 올라가죠. 그죠?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이 부분부터 이렇게 뭐가 만들어져요? 배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서 얘가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왔었을 때, 그러니까 얘가 어차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진동을 해야 한 주기를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배가 돼서 이렇게 2A가 되는 시점이 전체 주기에 하나, 둘, 셋, 넷, 즉 4분의 T만큼 흘렀을 때가 여기 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2분의 T가 되면 다시 원상태로, 그 다음에는 4분의 3T가 되면은 골로 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원래 상태 주기로 돌아오면은 여기로 돌아와요. 그러면은 2분의 5T가 돼버리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어차피 이 상태에서 한 주기면 다시 여기, 2주기, 3주기, 4T까지 여기에요. 그러면은 2분의 5T면은 2T까지가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왜냐면 4분의 1T, 2분의 T, 4분의 3T, T. 이렇게 돌아오고 다시 한 주기 돌아오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고, 거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2T에다가 2분의 T만큼이 더해지는 시기가 되는 걸 4분의 T, 2분의 T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죠. 따라서 변이는 2A가 아니라 얼마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현재 상태가 0이고, 그러면은 이렇게 최대 진폭이 나타나는 시점은 마루 배가 되는 시점은 어디가 되는 거냐면 4분의 T 지점, 골골 배가 되는 시점은 4분의 3T에 해당이 됩니다. 예, 그래서 얘는 틀려서 답은 뭐가 된다? 기억하고 니은, 예, 요렇게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그린 가는 진폭이 각각 A이고 진동수가 같은 두 파동이 각각 속력 0.5m/s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을 할 때 형성된 어느 정상파의 한 순간의 모습인데, 지금 진폭이 A인데 지금 얘가 이 A의 진폭 배가 됐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배예요. 얘는 이렇게 진동을 하는 거고, 이렇게 진동을 하는 거고, 이렇게 진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배의 부분, 여기하고 여기가 마디 부분, 여기서는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각각 0.5m/s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할 때 형성됐대요. 그러면은 지금 한 파장의 길이가 얼마냐면은 2m예요. 그죠? 한 파장의 길이가 2m고 속력이 0.5m/s니까 T가 얼마가 나와야 돼요? T는 4초가 나와야 되겠죠. T가 4초가 나와야 0.5m/s의 속력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럼 주기가 4초니까 이 상태에서 봐봐요. 4분의 1주기, 2분의 1주기, 다시 4분의 3주기, 한 주기 올라오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나는 가로부터 시간 t가 지난 후에 정상파의 모습이래. 그럼 얘가 되려면 이 상태에서 여기로 내려오고 또는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여기니까 얼마가 돼야 되냐면 이렇게 되려면은
4분의 1주기가 되든지 또는 4분의 3주기가 되든지 이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평평한 이 상태가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정상파의 주기는 여기서 구해줬죠. 몇 초? 4초예요. 그 다음에 1초와 3초는 t가 될 수가 있다. 지금 4분의 1주기하고 4분의 3주기 때 이 상태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주기가 4초잖아요. 그러면은 1초일 때, 3초일 때가 이 상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가의 순간부터 2초가 지났을 때 정상파 변이의 최대값은,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2초가 지나면 정확하게 마루마루 배가 됐던 데가 하나, 둘, 골골 배가 되는 요 지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최대값의 정상파 변이의 최대값은 2a보다 작다가 아니라 그냥 2a죠. 그죠? 따라서 2a가 되니까 틀렸지.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그림은 양 끝이 고정된 줄에 형성된 정상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표는 길이가 같은 두 줄 A와 B에 형성된 정상파의 배의 개수하고 진동수를 나타냈대요. 지금 현재 배가 몇 개냐면은 얘는 현재 3개의 배를 가진 상태예요. 그럼 배의 개수가 2개면, 자, 이렇게 돼서 2배 진동이 되어 있는 이 상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배의 개수가 3개짜리가 이 경우고, 그 다음에 4개짜리는 이렇게 돼야지 배의 개수가 4개가 형성돼서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2배 진동이니까 진동수가 2F, 얘는 4F, 얘는 3F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배의 개수와 상관없이 줄의 양 끝점은 항상 마디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다음에 A줄에 2개. 그러면은, 길이가 같은 두 줄 A와 B에서 각각 형성된 정상파의 배의 개수하고 진동수를 나타냈는데, A가, 줄이 다르구나. 그럼 2배. 배의 개수가 2개고, 얘는 4개고, 3개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럼 F1하고 F2는 몇 대 몇이 나와야 돼요? 1대 F1 대 F2는 배의 개수가 많으면은 진동수가 2배가 돼야 되니까 1대 2가 나와야 되겠죠? 틀렸네. 그 다음에 줄에 형성된, 그러면 여기서는 F2면 똑같이 4F라는 소리네요. 결국에는 4F고 대신에 줄의 굵기가 다른가 보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배의 개수가 4개고 3개면 4개짜리면 전체 길이가 L이라고 했었을 때 이때 얼마가 되는 거야? 한 파장의 길이가 L이 4개면은 L이 2람다니까 한 파장의 길이 람다는 2분의 L에 해당이 되는 게 결국에는 이 경우고,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전체 길이를 L이라고 했었을 때 한 파장의 길이는 3분의 2L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2분의 L 곱하기 진동수 4F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L 곱하기 4F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2LF에 해당이 되는 거고, 얘는 3분의 8F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얘가 더 빠르네요. 몇 배야? A가 B의 3분의 4배가 아니라 B가 A의 3분의 4배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맞는 거는 1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8번. 그린 가는 공명장치에 물을 채우고 물통을 위아래로 움직여서 공명이 일어나는 지점을 찾는 실험을 나타냈는데, 다른 조건은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스마트 기기에서 일어나는 소리를 A하고 B로 다르게 했었을 때 처음에 공명이 일어나는 수면의 위치다. 그러면은 처음에 공명이 일어나는 위치, 즉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분의 1파장에 해당하는 길이가 12cm, 0.12m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게 A고,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분의 1파장에 해당하는 길이가 0.24
4m예요. 그럼 얘는 람다는 0.48m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경우에 람다 값은 0.96m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지금 파장 길이가 얘가 2배. 그러면은 얘를 A, B라고 놓으면은 진동수가 얘가 2배가 되고 F가 돼야죠. 어차피 소리기 때문에 같은 속력이라서 같은 소리기 때문에 속력에는 변화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A 파장의 길이는 48cm가 나와야 되는 거고, 진동수는 A가 B의 2배가 나와야지 맞게 될 거고, A의 경우에 유리관 입구로부터 반 파장이 더 되는 지점에서 한 번 더 공명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럼 12의 2배인 24만큼이 더해져서 전체 길이가 얼마가 돼야 돼요? 36cm 지점에서 두 번째 공명을 들 수가 있게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 4번이 되겠네요. 결국에는.